근데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프리카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부탁 좀 드리고요. 이따가 유튜브 영상 봐주실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경기 양키스 대 화싹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양키스의 배팅 방향 역시, 양키스 요즘에 소토는 조금 부진하지만은 저지도 크게 살아나고 있고, 양키스가 확실히 빠따 분위기도 좋고 선발도 좋은 분위기들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 어제도 네스터 코르테스가 7이닝이나 먹어주면서 역량을 과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루이스 힐인데, 이 게리 콜이 없는 와중에 양키스의 5선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마 콜이 돌아오거나 하면 힐이 이제 불펜으로 가거나 롱리리프로 뛸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힐도 지금 최근 3경기 6.1이닝 무실점, 6이닝 1실점, 6이닝 무실점, 그리고 양키스 선발들 가운데서는 2이닝 대비 많은 삼진 잡으면서 삼진 개수도 두 번째로 많을 겁니다. 다만 이제 루이스 힐 같은 경우는 이닝 대비 많은 볼넷이 관건인데요. 근데 그만큼 피안타가 적어요. 43이닝 동안 피안타를 20개밖에 안 줬다. 그래갖고 볼넷을 26개나 주면서 안타보다도 더 많은 볼넷을 주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위기 상황도 나름대로 잘 막아내는 역량이 있는 수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즌 방어도 2.51이고 꽤나 저는 뭐 나쁘지는 않게 보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브래드 켈러 같은 경우는 옛날에 켄자에서는 선발 롤도 맡았었지만은 화싹에 와서는 그냥 약간 좀 뭐 대체 선발 느낌이죠. 화싹도 꽤나 지금 부상도 있는 상황이라서 시즌 방어율 같은 거는 어차피 4경기밖에 안 했고 4경기 동안 12이닝밖에 안 던졌으니 거의 대부분을 불펜으로 뛰었는데요. 방어율이야 괜찮지만은 딱히 뭐 브래드 켈러를 이렇게 높게 볼 여지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브래드 켈러가 통산 양키스 빠따한테 35타석 동안 407로 상당히 얻어맞았다는 점들,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한번 양키스 쪽에다가 여전히 좋은 분위기 이어갈 것 같고, 양키스 쪽에다가 언더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런 건 좀 거슬립니다. 우한 상대로 홈에서 낮 경기 동안 양키스가 빠따가 다소 터지지는 않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거슬리기는 해요. 그래도 최근에 양키스 분위기는 확실히 상승 중이기도 하고, 양키스 쪽으로 보고 최근에 화싹 경기가 8.5 기준 언더가 8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키스한테 조금 덜 맞는다면 언더도 가능해 보입니다, 저는요. 다음 경기 시컵 대 피츠버그 경기인데요. 자, 이마나가가 등판을 합니다. 이마나가가 저번 경기에서도 애틀랜타를 굉장히 좀 사냥을 잘 해줬는데 아쉽게도 빠따가 쫓아가지를 못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마나가는 물브 데뷔 이후에 8경기 동안 5승 0패 0.96으로 최고의 선발 투수 가운데 하나죠. 다만 이제 이마나가가 저번 경기처럼 5이닝밖에 못 먹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일단 뭐 베일리 폴터 이 친구도 올 시즌 방울 4.15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올 시즌 홈이랑 원정 차이, 홈에서는 2.2, 원정에서는 6.63으로 원정에서는 조금 못해줬다,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나는 근데 일단은 양 팀의 뭐 선발 차이야 당연히 이마나가가 좋다고 봐야겠지만은 이게 빠따 차이가 조금 거슬리거든요. 최근에 시카고 컵스는 최근 6경기 동안 9안타, 5안타, 3안타 그리고 14안타를 한번 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다시 7안타, 4안타 정도로 계속해서 부진한 상황이고, 반면에 피츠버그는 같은 기간 동안 8안타, 13안타, 3안타, 8안타, 7안타, 15안타, 나름대로 빠따 분위기도 피츠버그가 훨씬 낫고,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최근 7경기 동안 가장 이제 OPS 같은 것들이 좋은 그런 타자들을 선별해봤을 때 2명이나 피츠버그가 배출을 했습니다. 코너 조, 그리고 이제 맥커친, 이렇게 2명의 선수가 피츠버그에서 상당히 좋은 빠따를 보여줬다, 메이저리그 전체를 통틀어 봐도 그런 지경이어가지고, 이게 나는 이마나가가 길게 버텨주면은 괜찮은데 길게 못 버티면 어떡하지? 요즘에 피츠버그 분위기도 좋은데,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일 또 이런 것도 있죠. 좌한투 상대로 홈 낮경기, 좌한 원정 낮경기,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는 피츠버그가 시카고 컵스의 이런 하락세보다는 오히려 더 상승하는 면이 있다, 이런 것들도 좀 거슬리고, 저는 오늘도 이마나가가 꽤나 괜찮게 버텨줄 거는 같은데, 한번 저는 피츠버그 사이드를 조금 보고 싶네요. 경기가 난 길게 가면은 피츠버그가 빠따의 힘으로 잡아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어. 뭐 이 경기는 플랜 가셔도 되고, 진짜 욕심내가지고 피츠버그 일반승까지도 한번 내다보셔도 되고, 그리고 언더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언더 보는 거는 피츠버그 빠따가 일단 이마나가를 못 괴롭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언더도 괜찮을 것 같고, 최근 피츠버그가 뭐 이렇게 OPS 좋은 애들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그 10경기 중에 오바가 또 9번이나 있었다는 거, 7.5 기준으로 오바가 9번이나 됩니다. 이런 것들도 거슬리기는 하죠. 그래서 사실 뭘 가도 빡세 보이긴 하는데, 저는 피츠버그 사이드에다가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토론토 대 템파베이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거스먼이 이제는 시즌 초반에는 구속이 안 나갖고 부진다 치고, 지금 최근에는 구속이 막 98마일까지도 찍혀요, 한 경기에서 보면은.
근데 시즌 초반에 구속이 너무 안 나가지고 시즌 평균 구속은 확실히 좀 떨어져 있는 입장인데, 특히 이제 포신 페스티벌이요, 초반에 맞았던 거 말고도 요즘에도 피안 타율이 그렇게 막 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포심이 계속해서 이렇게 플러스급의 구종을 보이다가 올 시즌 마이너스 7입니다. 피안 타율이 3할 7푼 올인해야 되거든요, 거스먼의 페스티벌이. 그래갖고 직전 경기도 미네소타한테 3이닝 7실점, 피안타를 10개나 맞는 이런 참 안타까운 경기라고 보여줬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토론토 에이스라고 해야 될 거스먼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대로 템파베이의 애플린 같은 경우는 여전히 리그에서 지금 볼넷이 가장 적은 선발 투수죠. 53이닝 동안 4개밖에 안 줬었고, 그러면서 요즘에는 최근 이제 한 6경기 동안 6.1이닝 무실점, 6이닝 무실점, 6이닝 5실점으로 화싹한테 한번 털렸었고, 그 다음에 5.2이닝 3실점, 7이닝 2실점, 화싹한테 회복을 했죠. 그 다음에 5이닝 3실점. 나름대로 애플린이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어요. 최근 4경기 연속 홈런을 맞고 있다는 것들은 좀 아쉽기는 한데, 나는 선발 차이로도 거스먼이 아주 우위를 점할 만한 그런 매치업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애플린이 막 작년에 커리어 하이 썼던 것처럼 그런 활약 보여주면 또 빡세긴 하거든요. 물론 애플린이 작년보다도 거의 한 10% 가까이 떨어진 이런 땅볼 유도비율이 보이고 있다, 커브도 많이 쳐맞고 있다, 이런 것들도 보이기는 하는데, 저는 이거는 어디 한쪽에 선발 우세를 좀 점치기가 힘드네. 내일 뭐 이런 건 있죠. 거스먼이 통산 템파베이 애들 상대로는 63타석 동안 1-9-3으로 매우 좋았다. 그리고 내일 템파베이 빠따는 거스먼 같이 우한 투수 상대로 원정 낮 경기를 치르게 되면 OPS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한다더라.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는데, 대략적인 정보 같은 것들만 여러분들이 알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경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볼티모어 대 시애틀, 이것도 패스하고 싶은 심정이 좀 세요. 이게 일단은 볼티모어가 내일 크레머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아직까지 지금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볼티모어의 선발이 미정인 상태예요. 반대로 이제 카스티오는 어느 정도 나와준다고 보고 있는데, 카스티오가 초반에 조금 부진하다가 최근 6경기는 38.2이닝 동안 1.86으로 매우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가끔 이제 한 2실점씩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시애틀 선발 중에서는 역시나 원래도 에이스였었고 좀 믿을만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즌 초반에는 약간 포신 페스티벌이 약간 문제였었는데, 지금 예년보다는 피안타율이 높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플러스 9나 되고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카스티오는 높게 쳐줄 만한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언더 정도 생각은 하고 있기는 있어요. 카스티오가 볼티모어 빠따를 꽤나 막아주고, 시애틀 요즘에 빠따가 좀 오락가락 하잖아요. 한창 이제 좀 올라왔을 때보다도 요즘에는 조금 어수선한 편이어가지고, 내일 또 이렇게 우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 지표가 안 좋기도 하고, 저는 언더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 경기는 사실 추천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냥 굳이 따지자면 나는 시애틀 언더 보는데, 볼티모어는 최근 7.5 기준 언더 오바 반반, 시애틀은 오바가 8번이나 되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뭐를 가든 빡세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무서운 경기예요. 다음 샌프란시스코 대 콜로라도 경기. 저는 여러 차례 요즘 콜로라도 빠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산으로 내려와서도 잘하고 있다,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최근 이 두 번의 시리즈를 샌디에고랑 샌프란시스코 둘 다 페코파크랑 이 오라클 파크가 다 투수치나 구장인데도 여기서 콜로라도가 상당히 잘 치고 있다. 어제도 두 자릿수 안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그래서 이 콜로라도가 9경기 동안 12안타 14안타 10안타 14안타 7안타 9안타 10안타 12안타 11안타 이런 식으로 빠따가 지금 콜로라도가 분위기가 아주 좋은 편이에요. 저는 어제도 이 경기는 오바 봤었는데 꽤나 편한 오바 게임이긴 했었죠. 15점이나 났으니. 초반에는 그리고 콜로라도 제가 일반승까지 봤는데 콜로라도가 앞서 나가는 분위기였어. 근데 결국에는 이제 펠트너가 막 빠질 때 좀 자빠지기도 하고, 샌프란시스코 빠따가 불타면서 콜로라도를 격파를 했는데요. 원래 어제 선발이 해리슨이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메이슨 블랙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해리슨보다는 메이슨 블랙이 조금 더 못 믿으니까 오바에는 좋은 신호였는데, 그냥 내일도 저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아무래도 뭐 카일 해리스는 그래도 믿을만한 수준은 되죠. 올 시즌 방울 3.42에다가 이렇게 홈에서도 좋은 면모가 있었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포수도 조금 타는데, 주전 포수인 베일리 때보다 베일리일 때보다 사브릴 때가 조금 더 좋았다고 합니다. 좌완인데 포심이 이렇게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도 하고, 반면에 타이블라크는 거의 선발 땜빵이에요. 작년에 이제 선발로 몇 번 나와가지고 퀄리티 스타트급 해주고 괜찮을 때도 있었는데, 아주 뭐 믿을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올 시즌에 한번 이제 텍사스전에 5이닝 2실점 잘해준 적이 있기는 한데, 평균적으로 그 정도의 활약을 기대할 만한 자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 한번 샘프 쪽에다가 오바 보도록 할 텐데, 요즘 뭐 샌프란시스코가 원래 빠따를 못 믿을만 했는데 어제 경기 14안타 쳐주면서 좀 펠트너도 공략도 해주고 콜로라도 불펜도 괜찮게 팼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내일 또 보면은
카이 블라크는 샌프란시스코 애들한테 37타석 동안 4-2-4로 매우 안 좋은 편이었거든요. 4-2-4로. 근데 해리슨 같은 경우는 46번의 타석 동안 콜로라도 애들을 1-9-0으로 나름대로 상대를 잘했다. 이런 것들도 뭐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좋게 볼 만한 신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특히 샌프란시스코는 이 콜로라도의 좋은 빠따 분위기에 휩쓸려 갈 뻔하다가 본인들의 빠따 힘으로 또 살아난 바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한번 샌프 쪽에다가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일 뭐 이렇게 7.5 기준으로는 양팀 다 언더보다는 오바가 많았다. 이런 것들도 좋은 신호기도 하죠. 그 다음에 마이애미 대 매치, 이 경기는 진짜 패스를 해야 되는 경기라고 보네요. 일단은 선발 투수 모두 다 브렉스톤, 게릿, 세베리노. 작년에는 게릿은 거의 한 3점대 중반? 그 정도로 잘해줬고 세베리노는 엄청 부진했는데 올 시즌 세베리노가 확실히 나아졌습니다. 근데 요즘에 조금 흔들리면서 방어리 3.00 정도로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양새고, 브렉스톤, 게릿 같은 경우는 부상 때문에 직전 경기가 시즌 데뷔전이었거든요. 필라델피아한테 5.1이닝 5실점, 삼진 8개나 잡긴 했지만은 마이너리그를 진짜 잘 치르고 왔는데 메이저리그 올 시즌 데뷔전에서는 좋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일단 선발 차이도 별로 없어 보여. 원래는 세베리노가 그래도 보여준 게 많으니까 올 시즌에 세베리노를 봐야 되는데 요즘에 하락세 생각하면은 좋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저는 뭐 브렉스톤 게릿이 일단은 제구가 좋은 거, 볼넷을 잘 안 주고 이런 많은 구종들을 바탕으로 기교파 유형의 투수다. 이런 것들도 마음에 들고, 또 얘는 낮 경기랑 밤 경기 차이도 심해요. 내일 경기가 낮 경기인데 브렉스톤 게릿은 통산 낮 경기 때는 2.52로 상당히 훌륭한 수준이었다. 이런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좀 패스하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요즘에 빠따 분위기상으로 그래서 선발 차이는 어찌 보면은 세베리노가 살짝 나은데 빠따 분위기상으로는 요즘에 마이애미가 최근 이제 5경기 동안 4승 1패 달리고 있고, 같은 기간 매치는 1승 4패거든요. 같은 기간 좀 빠따 분위기 차이도 좀 있고 해갖고 이 경기는 그냥 패스하는 게 저는 답이라고 봐요. 건드려서 좋을 게 없는 경기인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대 워싱턴 경기. 자, 산체스가 등판을 하는데요. 맥켄지 고우가 올 시즌 좀 브레이크아웃 시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올 시즌에 조금 치고 나가야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나 했는데 요즘에 또 한 2경기 동안 3이닝 6실점, 6이닝 3실점 이렇게 해주면서 분위기가 좋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좌완인데도 97마일을 뿌린다. 올 시즌에 또 구속도 상승을 했다. 이런 것들 좋기는 한데 최근 분위기가 조금 처지네. 크리스토퍼 산체스는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땅볼 유형의 투수예요. 94마일짜리 그 싱커 던지고 체인지업도 좋고, 특히 체인지업은 꾸준하게 이렇게 피안타율이 굉장히 낮고요. 싱커가 지난 두 시즌보다도 올 시즌 피안타율이 높아진 모습들 3-5-1로 꽤나 높아졌어요. 이런 것들도 조금 거슬리는데 일단 저는 오바 정도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오바 보는 거는 또 이렇게 산체스가 좌타자랑 우타자 이런 편차가 꽤나 있다고 하는데 워싱턴도 보면은 좌타자가 꽤 많은 편이기는 해요. 에이브람스나 제시 윙커, 갈로 이런 애들은 다 뺄 수 없는 친구들이죠. 어지간해서는 이런 애들 좌타자고 해가지고 산체스를 좋게 볼 여지도 많이 있어. 그리고 또 요즘에 필라델피아 빠따도 칭찬할 만하고요.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필라델피아 일단은 보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선발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여러 이점들 상으로는 필라델피아 쪽을 좋게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빠따 차이도 확연히 있고, 내일 또 이렇게 가까이 컨디션 OPS도 필라델피아 쪽이 훨씬 더 상승, 워싱턴은 오히려 크게 하락한다,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쪽을 좋게 볼 여지가 많습니다. 고어 같은 경우는 통산 필라델피아 애들한테 아주 좋지는 않았다. 85타석 동안 피안타율 3할 정도로 좋지는 않은 편이었었어요. 나는 그냥 오바에다가 필라 쪽으로 보고 싶어. 일단은 오바 보는 거는 산체스도 아주 깔끔하게 막아주기는 큰 기대는 안 된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 맥켄지 고도 올 시즌 투구 내용 자체는 괜찮거든요. 구속도 오르고 필라델피아한테 약했다는 점들이나 최근 분위기도 조금 처지는 점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필라델피아 쪽에다가 오바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클리블랜드 대 미네소타 경기. 로건 알렌이랑 베일리 오버가 나오는데 로건 알렌이 요즘에 좀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널뛰기 피칭을 해주고 있어요, 이 친구가. 직전 경기는 6이닝 무실점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디트로이트한테 2.1이닝 7실점 이렇게 하면서 기본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올 시즌 실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즌 방어율도 5.56이고 또 홈이랑 원정 편차, 올 시즌에 홈에서는 9.87, 원정 2.89 이런 식으로 홈에서 부진이 좀 눈에 띕니다. 또 이 경기가 밤 경기이기도 한데 보면은 얘가 이제 뭐 작년에 데뷔했으니까 그 표본이 많지는 않은데요. 통산 낮 경기가 2.36, 밤 경기 5.33으로 밤 경기에 굉장히 약한 면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오늘 홈에다가 밤 경기인데 그 통산 방어율이 5점대입니다. 이런 면모는 상당히 좋지가 않다. 작년보다도 이런 포신 피안타율들이 257에서 373까지 거의 뭐 한 1할 2푼가량 오른 면모가 이렇게 또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로건 알렌 널뛰기 피칭 이거 상당한 좀 리스크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베일리 오버는 올 시즌 첫 경기 1.1이닝 8실점으로 개털렸던 그 경기 이후에는 꾸준하게 좋아요. 직전 경기도 토론토로 6.1이닝 무실점 삼진 10개 잡으면서 막아내기도 하고 올 시즌 이렇게 좀 포심 같은 부분들이 피안 타율이 늘어난 부분은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최근에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고 그리고 통산 클리블랜드 상대로 5경기를 펼쳤는데 방어율이 1.29였습니다. 5경기 동안 28이닝 상대를 해가지고 선발 투수상으로는 베일리 오버가 훨씬 더 믿음직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미네소타에 빠따. 미네소타 빠따가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전쯤에 OPS가 7.29로 엄청 올랐다가 지금 7.02까지 리그에서 가장 큰 빠따 하락폭을 겪고 있는 팀이 미네소타예요. 최근 5경기 동안 6안타, 7안타, 4안타, 3안타, 4안타 이렇게 치면서 최근 5경기 타율이 2할 오픈 3리입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뭐 같은 기간 동안 지금 클리블랜드도 최근 10경기 전부 다 한 자릿수 안타에 그치고 있고 최근 5경기 동안 5안타, 8안타, 7안타, 6안타, 7안타 이렇게 치면서 클리블랜드도 빠따로는 별 볼 일 없는 게 맞는데 그래도 클리블랜드는 요즘에는 이제 조세호도 살아난 모습도 있고 미네소타는 진짜 제퍼스 같은 애들 말고는 아니면 뭐 케플러 같은 애들 말고는 딱히 타격에서 활로가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클리블랜드는 이런 뭔가 해줄 것 같은 믿을 구석이 있는 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고민 많이 했는데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 좀 해볼게요. 클리블랜드의 로건 알렌이 정말 못 믿을 만한 그런 오늘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미네소타 빠따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저는 그냥 언더 쪽으로만 생각해 볼 텐데요. 제가 뭐 여러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쪽으로 살피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알렌이 그렇게 못해? 미네소타 빠따 부진해도 베일리 오버가 통상 클브한테도 좋았었고 나는 미네소타 사이드로 보겠다. 이런 시각도 충분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켄자 대 오클랜드인데요. 자, 세스 루거가 등판을 합니다. 올 시즌 세스 루거는 거의 뭐 리그에서 가장 믿을만한 선발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샌디에고가 정말 잘 데려왔고 제가 여기 여러가지 이런 구종들에 대한 변화를 갖고 왔는데 올 시즌에는 싱커 빈도를 많이 줄였습니다. 원래는 싱커를 주로 쓰던 선수인데 싱커가 피안타율이 높아지면서 싱커 빈도를 줄였고요. 다른 이외의 구종들 커브, 포심, 슬라이더 이런 공들 모두 다 작년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여기가 작년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올 시즌 피안타율이거든요. 작년에 비해서도 확연하게 피안타율이 굉장히 여러가지 구종들이 낮아진 모습들이 있다. 그래갖고 지금 루거가 리그 최고의 선발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시즌 방어율 1.66에다가 이닝도 많이 먹어. 아주 훌륭합니다. 반대로 이제 로스 스트리플링 같은 경우는 저저번 경기 때 1.2이닝 11실점으로 아주 대량 실점을 했는데 저는 그래도 같이 건너온 우드보다는 스트리플링이 좀 더 믿을만하다고 봤는데요. 그런 경기를 보고 나니까 스트리플링에 대한 믿음도 조금 가시고 최근 들어서는 오클랜드가 이렇게 빠따 하락세도 들어지고 선발들도 꽤나 얻어맞고 있는 상황이죠. 오클랜드의 분위기가 좋았을 때보다는 지금 많이 처진 상황입니다. 오클랜드가 지금 최근 9경기 동안 1승 8패거든요. 그리고 지금 6연패 중인데 그 6연패 기간 동안 8안타, 9안타, 7안타, 2안타, 4안타, 4안타 특히나 최근 들어서 오클랜드의 빠따 부진도 엄청 심각해. 이런 편이어서 그냥 캔자스시티 쪽을 보는 게 당연히 옳은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제 걱정되는 거라면은 스트리플링은 40타석 동안 캔자 애들한테 3-2-5 안 좋았었고요. 루고도 25타석밖에 안 되지만 3할 4리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걱정되는 거라면 이거긴 한데 저는 올 시즌 빛나고 있는 루고를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하면서 저는 캔자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휴스턴 대 미러키 경기. 이 경기도 사실은 조금 피하고 싶은 맛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일단 미러키의 선발 브라이스 윌슨 원래는 이제 좀 그 롱릴리프 같이 불펜에서 좀 벌크가 역할을 해주는 긴 이닝을 던지는 그런 불펜류에 속했는데 미러키가 워낙에 선발이 지금 결장이 많다 보니까 브라이스 윌슨을 끌어다 쓰고 있다. 뭐 직전 경기 때 4이닝밖에 못 먹고 그 전에는 두 번에 6이닝 먹어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믿을만한 수준은 아니에요. 올 시즌에 이제 뭐 커터 같은 거 괜찮고 싱커도 플러스 4 정도로 피안타율이 적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요. 볼넷도 적지도 않고 딱히 뭐 대단히 믿을만한 여지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제 벌랜더 직전 경기는 7이닝 무실점으로 디트로이트를 아주 잘 상대를 했는데요. 이제 벌랜더는 약간 작년부터 슬슬 문제가 생겼죠. 구속 감소라든지 그리고 삼진 비율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배럴 타구라든지 익시트 벨로시티, 하드히트 이런 잘 맞아 나가는 타구들을 많이 허용을 하더라. 이런 것들이 벌랜더한테 조금 리스크가 있는 부분인데 벌랜더 제가 여기다 그냥 갖다 적어놨는데 포신 패스트볼이
제가 이제 작년에부터 슬슬 말을 안 듣는다고 했잖아요. 원래 벌렌더는 포심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투수였는데 플러스 24까지 찍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작년에 플러스 12, 올 시즌에 마이너스 2 정도로 뭐 피안타율도 피안타율이지만은 특히 장타를 맞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벌렌더도 뭐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는 좀 저물 때도 된 것 같고, 그냥 이 경기는 저는 오바 정도만 생각해 볼게요. 어제 경기도 휴스턴 대 밀키 경기가 오바가 났는데 벌렌더가 오늘 호투를 할 가능성보다는 조금 맞을 가능성이 많다고 좀 보이네. 미로키는 조이 오티즈에 아주 어제도 4타수 3안타 쳤는데 조이 오티즈의 이런 호조라든지 뭐 다른 친구들도 굉장히 잘 치죠. 미로키는요. 이제 뭐 휴스턴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르단 알베르즈가 오락가락이 심하다. 요즘에 근데 대신에 브래그먼이 많이 살아나고 있기도 하고, 빠따상으로는 양팀 다 그래도 분위기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휴스턴이 최근 이제 9경기를 8승 1패로 아주 질주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눈에 들어오는데 저는 승패보다는 그냥 오바 쪽으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다음 이제 텍사스 대 천사. 저는 여러 차례 텍사스의 이런 부진한 빠따를 지적한 바가 있었고, 어제도 천사가 역배 2.3배였는데 천사승을 가가지고 맞았습니다. 이게 텍사스가 어제도 이제 5안타에 그쳤는데, 이로써 텍사스는 최근 7경기를 5안타, 8안타, 9안타, 4안타, 7안타, 7안타, 5안타. 물론 최근 3경기는 홈런 8방 까고 있어. 홈런 7방 까고 있어. 홈런으로 점수를 내주고 있기는 한데, 반대로 천사는 최근 그 같은 3경기를 12안타, 14안타, 14안타, 홈런 6방씩 이렇게 까주고 있는데, 이 산도발이 아마 못 믿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게 평가를 하는데, 일단 땅볼 투수, 제가 좋아하는 유형의 땅볼 투수고, 이 친구가 내용상으로 올 시즌에 상당히 불운한 투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바비비라는 게 있죠. 바비비라는 거는 그 이제 딱 이제 인플레이가 된 타구, 말 그대로 파울 같은 거 제외하고 인플레이가 된 타구 중에서 이게 운적인 요소로, 그러니까 이미 타구가 된 거는 투수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냐. 그래서 산도발 같이 이렇게 좀 땅볼 투수들이요, 인플레이 된 타구가 뭐 예를 들어서 코스가 운 좋게 이런 시프트를 뚫고 나갔다든지, 아니면 좀 애매한데 떨어진다든지, 그런 요소들을 통해서 운이 리그에서 가장 없었던 선수가 패트릭 산도발이다. 지금 산도발이 방어리 5점대인데 바로 밑에 있는 코빈 보면은 코빈도 방어율이 5.59잖아. 근데 얘는 기대 방어율이 5.74란 말이야. 근데 산도발은 3.49입니다. 지금 기대 방어율보다도 실제 방어율이 거의 한 1.5가량 높은 상태예요. FIP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게 지키고 있고, 기대보다도 훨씬 더 지금 방어율 자체가 높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도발이 공 자체는 올 시즌에 나쁘지 않은데 너무 운이 안 따른다. 리그에서 지금 현재 가장 운 없는 선수가 패트릭 산도발이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나는 그래갖고 맨날 이제 패트릭 산도발은 좋게 평가를 해왔어. 그리고 아까 제가 요즘에 텍사스가 홈런으로 좀 타결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땅볼 투수이니만큼 지난 2시즌 동안 148이닝 동안 8피 홈런, 작년에는 144이닝 동안 12피 홈런. 둘 다 이제 특히 작년에가 성적이 좀 안 좋았는데 그래도 피 홈런 자체는 적은 편이었습니다. 올 시즌도 45이닝 동안 피 홈런 2방, 작년보다도 훨씬 더 피 홈런 페이스는 좋은 상태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산도발 좋게 봅니다. 근데 이제 우레냐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 마이애미에서는 좀 잘했다가 올 시즌에 이제 텍사스가 좀 부상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오바디라든지 뭐 슈어저 이런 애들 없죠. 데인 더닝이나 이런 애들 선발 끌어다 쓰는 것도 이제는 힘들고, 그래갖고 우레냐를 쓰고 있는데, 최근 2경기는 오클랜드랑 콜로라도한테 5이닝 2실점, 6.2이닝 2실점, 나름대로 잘 버티긴 했었어요. 근데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지. 이게 일단은 빠따 차이도 확연하게 천사 쪽이 낮고, 산도발은 일단 성적 자체는 별로 안 좋은데 저는 운이 없어서 좀 그런 면도 있다고 하고요. 억울한 투수라는 생각이 많이 있고, 우레냐 같은 경우는 사실 얘 마탱이 간지 오래됐거든. 구속은 괜찮게 나오는데 그냥 저는 별로 그렇게 좋게 안 봐요. 이건 약간 투수 선호도에 따른 그런 제 느낌상의 이런 얘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산도발을 좀 변호하자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산도발이 통산 텍사스 애들한테는 77타석 동안 피안타율이 131이에요. 아주 좋았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내일도 한번 천사 역배를 봐야 되지 않을까, 나 이런 생각이 드네. 제가 어제도 천사 역배 2.3짜리 그냥 좀 프레임보다는 그냥 일반승까지 질러버리겠다 이러면서 좀 고배당 도전을 했는데 잘 됐고, 나는 요즘에 텍사스 빠따랑 천사 분위기, 빠따 분위기도 엄청 차이도 심하고 투수도 그렇게 안 밀리는 것 같은데, 산도발이 텍사스 애들한테는 잘했다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그냥 또 천사 쪽에다가 언더 가고 싶어요. 언더는 우레냐 역시 요즘에 성적이 괜찮았기 때문에 천사 빠따가 무섭긴 하나 우레냐도 어느 정도는 막아준다면은 언더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다음 애틀랜타 대 샌디에이고 경기. 이 경기도 역배를 볼만합니다. 일단은 애틀랜타 빠따가 정말 오락가락이 심하죠. 이제 애틀랜타가요 8.5 기준으로는
최근 10경기 중에 오바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애틀랜타 경기는 언더가 굉장히 많이 나는 느낌이고, 자, 요즘에 달빛 보면은 최근 3경기 동안 5이닝 무실점, 5이닝 무실점, 7이닝 무실점, 특히 직전 경기 다저스 상대로 7이닝 무실점을 했던 게 아주 백미였었죠. 그 경기도 피안타를 2개밖에 안 맞았다. 그 전에 뭐 5이닝 던진 경기들도 피안타 3개밖에 안 맞았었어요. 볼넷도 적고. 다르비슈가 저는 뭐 자세히는 모르겠어. 보니까 슬라이더가 살아나고 포심 역시도 2개 이제 주요 다르비슈의 구종, 슬라이더랑 포심이 모두 다 피안타율이 185, 158 매우 적다. 올 시즌에 보니까 다르비슈가 여러가지 좀 조정들을 많이 거쳤더라고요. 슬라이더랑 포심 원래 잘 던지던 공들 많이 살리고 싱커랑 스위퍼를 줄였더니 더 호전된 양상이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브라이스 엘더는 제가 작년에 칭찬을 많이 했었죠. 전반기 때는 거의 뭐 내셔널리그 방어를 1등 질주를 했었다 이랬었는데 후반기에 엄청나게 거하게 망했었고, 그래갖고 그런 안 좋은 분위기들이 올 시즌에도 조금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에요. 첫 경기는 잘했지만은 시즌 4경기 동안 20이닝 동안 4.79, 피홈런도 전반기 때는 되게 없었는데, 작년 전반기 때는 되게 없었는데 후반기에 맞기 시작하더니 4경기 동안 피홈런 3방, 땅볼 투수에 속하는 애인데 이런 부분들이 썩 지금 엘더의 컨디션이 좋지는 않다, 이런 결과로 이어지더라고. 뭐 샌디에고도 사실 빠따를 칭찬할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매니 마차도 같은 애들 요즘에 진짜 못하죠. 나왔다 하면은 병살타 머신이고. 그런데 그래도 애틀랜타 빠따보다는 샌디에고 빠따가 결이 있습니다. 어제도 13안타 치고 저저번 경기도 11안타 치고 해주면서 사실 뭐 양팀 빠따는 비슷비슷한데, 나는 선발도 달빛이 조금 낮고, 또 달빛이 이런 것도 있어요. 통상 이제 애틀랜타 애들한테 다르비슈가 100타석 동안 167 되게 좋았다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 엘더도 괜찮은데 엘더는 다르비슈에 비해서는 표본이 많이 딸리고, 그냥 이런 것들 때문에 전 내일 한번 샌디에고 쪽을 좀 좋게 보려고 해요. 다르비슈의 좋은 폼 같은 것들 믿어보도록 하고 언더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내일 8.5 기준으로는 양팀 모두 다, 애틀랜타는 8.5 최근 10경기 모조리 다 언더, 샌디에고는 7번이 언더,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한번 언더 쪽으로 믿어보도록 할게요. 1.43짜리 프랭 갈 바엔 그냥 일반성 지르려고 도전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 대 이제 보스턴 경기는 패스입니다. 패스. 사실 선발 왁구를 보면은 크로포드가 나아요. 저는 미콜라스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돌아온 이후에는 세인트루이스 나름대로 이닝도 많이 먹고 좋은 면모 많이 보여줬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몰리나 빨이었던 것 같아. 올 시즌도 6.19, 작년에도 오락가라 많이 심했었고, 이렇게 몰리나랑 함께 할 때랑 다른 이제 세인트루이스 포수들이랑 함께 할 때 편차가 매우 크더라, 이런 것들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반면에 이제 크로포드 같은 경우도 올 시즌 초반에는 막 아메리칸 리그 방울 같은 거 선두 질주할 정도로 출발이 굉장히 좋았는데, 최근 4경기 동안 6이닝 4실점, 7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한 다음에 또 6이닝 4실점 괜찮게 막아줄 때도 많이 있는데요. 다소간에 널뛰기 피칭을 해주는 양상이 있어. 그리고 요즘에 세인트루이스랑 보스턴 빠따를 비교를 해보면은 세인트루이스가 더 낫다고 얘기할 만한 것 같아요. 세인트루이스가 최근 6경기 동안 4승 2패인데 12안타, 11안타, 10안타, 12안타, 9안타, 14안타. 어제는 홈런 4개 까기도 하고, 세인트루이스 빠따가 확연하게 요즘에는 좀 분위기를 많이 찾고 있고요. 보스턴은 그전 경기까지 거의 한 10경기 이상 한 자릿수 안타에 그치다가 어제 12안타를 쳤거든요. 그래도 그 경기 지기도 했었고, 이게 보스턴이 요즘에 생각보다 이게 마운드는 괜찮은데 빠따가 안 터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그냥 무서워요.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굳이 간다면은 막 오바 같은 거 한번 생각해볼까 생각은 드는데 잘 모르겠네요. 패스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다음 애리조나 대 디트로이트 경기, 이제 잭 갤런 대 플레어티가 붙는데요. 플레어티가 요즘에 생각보다 잘합니다. 제가 주로 들여다보는 사이트에서 플레어티를 다룬 칼럼 같은 게 올라올 정도로 플레어티에 대한 지금 기대가 상당히 큰 상황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맨 위에 지금 제가 활용한 지표가 뭐냐면 XFIP라는 거거든요. 자,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투수 지표는 ERA가 있죠. 방어리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세이버 매트릭스 상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런 세부 스탯, 2차 스탯 이런 걸로 가보면은 FIP라는 게 보통 투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수비에 기대는 거 외에 순수 이제 투구 내용에 관한 지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XFIP, 기대 FIP 값이 전체 1위가 플레어티입니다. 플레어티. 한마디로 플레어티의 지금 시즌 공 내용 자체가 매우 좋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다. 근데 얘는 실제 방어는 3.88이고 뭐 기대 방어율도 2.98로 엄청나게 괴리가 심한 편이고요. 바비비 330이죠. 지금 FIP 상위권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선수들, 글래스노우, 세일, 뭐 스쿠바 이런 애들 전부 다 바비 운적인 요소가 그냥 평범한 수준인데,
플레어티 혼다 330이야. 그러니까 운이 안 따랐다는 거지 얘도. 외적인 요소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는 플레어티인데 실제 투구 내용 자체는 굉장히 칭찬받을 만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세인트리스 상대로 본인의 커리어 하이 3진 기록을 갱신하기도 했었고, 플레어티는 요즘에 분위기가 확실히 좋아요. 그 경기 6.2이닝 무실점 이후로 6이닝 2실점, 6.2이닝 3실점. 피홈런이 아쉽긴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괜찮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잭 갤런도 이제 부상으로 한번 걸렀었죠. 4월 27일날 이제 그 전에 두 경기 동안 5이닝 5실점, 5이닝 3실점 이렇게 해갖고 조금 흔들렸는데 한 번 등판을 거르고 나서는 6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나름대로 잘 해줬다. 볼티모어 바다를 견디기도 하고 여태 좀 꾸준하게 보여준 걸 생각하면은 플레어티보다는 잭 갈렌이 잘해줬었죠. 그건 맞는데 갈렌 역시도 올 시즌 조금 난 솔직히 말해서 좀 실망스러운 편이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잭 갈렌이 통산으로 살펴봐도 홈이랑 원정 편차가 꽤나 있는데 특히 올 시즌은 홈에서는 0.53, 원정 4.33이에요. 물론 표본이 얼마 없긴 하지만 여전히 잭 갤런은 홈을 조금 타는 편이다 이런 것도 있고, 올 시즌은 갈렌이 이렇게 좀 잭 갈렌의 포심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갖고 상대팀한테 어렵게 만드는 그런 구종에 속하는데 여태까지 최근 그전 한 3시즌 동안은 플러스 12, 플러스 17, 플러스 27 이 정도로 구종 가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았는데 올 시즌에는 플러스 3밖에 못 받고 있다. 피안타율도 예년보다 높은 상황이고 뭐 이래가지고요. 생각보다 난 투수가 또이또이라고 생각이 좀 되네. 그런 면에서 저는 언더도 한번 보고 싶고요. 어제 디트로이트가 아주 애리조나를 개박살을 냈는데 갤런도 디트로이트 애들한테는 약간 꺼림칙합니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은 잭 갈렌이 뭐 32타석밖에 상대를 안 하긴 했는데 피안타율이 3, 4, 5 정도로 디트로이트 애들한테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드는 생각이 플레어티가 생각보다 투수 선발 싸움도 해볼만 하고, 요즘에 빠따도 보면은 물론 뭐 디트로이트도 못 믿긴 하는데 애리조나가 최근 3경기 6안타 6안타 3안타, 디트로이트 같은 기간 동안 4안타 7안타 17안타 어제 그냥 대폭발을 했잖아요. 물론 이렇게 엄청 털린 다음 날에는 좀 상대편이 분발하거나 그래주는 양상이 보통 일반적으로 많기는 한데 저는 한번 디트로이트 쪽 역배 한번 보고 싶네요. 이 경기도 이 경기도 한 2.17 정도 되고 막 하는데 한번 역배 또 보고 싶어. 나는 일단은 뭐 경기가 길게 가면은 불펜 차이도 꽤나 있고 잭 갤런이 디트로이트 애들한테 좋지도 않았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뭐 7.5 언더 보는 거냐 사실 선발 투수 보고 가는 건데 최근 10경기 기준 애리조나나 디트로이트나 모두 다 언더보다는 오버가 많았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언더오버는 진짜 선발 투수를 믿는 분들 그런 분들만 가시고 뭐 디트로이트 역배 보는 정도 그 정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러스 대 신시내티 이거 끝으로 오늘 물류 마칠 텐데요. 워커뷰러랑 애쉬크래프트가 붙어요. 저는 뭐 여러 차례 애쉬크래프트 이런 커터 같은 거 칭찬을 하면서 가진 투구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다 이랬었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 요즘에 막 아주 좋은 활약은 아니에요. 궤도에 올라섰을 때 시즌 초반에 6월 30일까지인가 그때까지 방어율이 7점대였는데 그 이후에는 2점대 중후반 정도로 괜찮은 활약을 해줬던 애쉬크래프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올 시즌에는 커터가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 친구가 96마일가량의 커터를 운용을 해요. 최고의 이런 가치가 있는 구종인데 피안타율 자체는 굉장히 높다. 장타율도 높고 생각보다 커터가 말을 안 듣고 있다. 이게 일단 좀 약점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내리 다저스의 불바다를 상대를 하는데, 자 워커뷰러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었죠. 워커뷰러가 일단은 이 복귀전도 한 2년 만에 가는 셈이고 복귀전 직전 마이너리그에서는 구속도 얼마 안 나왔다. 근데 정작 올라오니까 구속은 잘 찍히더라. 근데 최근 2경기 4이닝 3실점 3.1이닝 3실점 이렇게 하면서 워커뷰러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요즘에 다저스는 빠따가 하락세, 신시내티는 올라오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나는 그냥 이 경기도 오바 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제가 어제도 이 경기 다저스 신시내티 매치 오바로 꿀 빨았는데 그냥 이 경기 오늘 저는 또 오바 보고 싶네요. 뭐 여러 신시내티 선수들이 다저스 상대로는 좋은 면모를 많이 보이더라. 그런 것들도 보인다고 했었고, 그러니까 승패 자체는 솔직히 말해서 워커뷰러 갖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그냥 저는 오바 정도만 또 보고 싶어요. 오타니가 한 경기 쉬고 나서 어제도 뭐 되게 잘해주고 다저스가 홈런도 3방 까고 뭐 이러면서 되게 재밌는 양상이었는데 저는 이 경기 한번 오바 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댈러스 대 오클라호마. NBA 참 요즘에 어려워요. 오늘도 나 뉴욕 닉스 솔직히 내가 좋아하는 팀이야. 그래갖고 제가 어제 뉴욕 닉스 프렌에다가 오바 보겠다 이랬었는데 결국에는 오바가 제 메인이었었죠. 주력볼도 있었고 오바는 그래도 쉽게 됐어. 막바지 때는 애들이 좀 놀길래 오바도 조금 걱정되긴 했는데 다행히도 오바는 들어왔고, 근데 내일 경기 댈러스 대 오클라호마는요 진짜 나는 오리무중인 것 같아. 솔직히 인디애나랑 뉴욕 얘네가 좀 템포 같은 거 보면 오바를 찍는 게 유리하거든요.
근데 댈러스 대 오클라호마는 진짜 가늠하기가 너무 어려워 얘네들. 직전 경기 때는 댈러스가 야투가 52.6%, 3점슛 40%, 리바운드 총 46개. 반면에 오클라호마는 리바운드 33개, 야투율도 확실히 많이 밀렸습니다. 이런 양상이었는데 그냥 무난하게 좀 댈러스가 집어간 경기였었어요. 여전히 오클라호마는 그 스가는 잘해. 스가는 뭐 30득점 꾸준히 봐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리바운드 싸움이 살짝 밀리는 양상이 있고요. 그리고 댈러스가 점차 이제 벤치 자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팀 하더웨이 주니어라든지 뭐 엑섬 같은 애들 이렇게 좀 쓰고 있는데 이날은 근데 걔네들을 쓸 것도 없었던 게 돈치치가 너무 잘해줬었죠. 그리고 원래 팀의 3옵션 오클라호마가 초반에 좀 약간 앞서 나갈 때는 PJ 워싱턴이 진짜 아무것도 못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30득점 그쳐받고 18득점씩 해주고 이러다가 직전 경기 때는 대존주가 19득점을 해줬었거든요. 오클라호마 경계해야 될 선수들이 꽤나 너무 많은 상황이다. 원래는 이제 요즘에 돈치치 막으면 되고 그래서 도르트를 돈치치한테 붙이고 어빙한테 이제 케이슨 월라스 같은 데 붙이면서 얘네들은 어느 정도 억제를 하는데 성공을 했었는데 다른 애들이 너무 잘해줘요. 요즘에 보면 댈러스가. 그게 조금 관건인 것 같네 나는. 지금 시리즈를 댈러스가 한 경기 앞서 있기도 하고 오클라호마 홈에서도 댈러스가 크게 격파도 하고 분위기 자체는 댈러스가 좋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여러 차례 오클라호마가 전체 1번 시드기는 하지만은 댈러스가 트레이드 데드라인 이후로 워싱턴이랑 개포드를 물어오고 난 이후로는 팀의 상승세가 매우 돋보인다. 특히 수비적인 부분에서 돋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나는 물론 템포는 오클라호마가 좀 빠른 템포에 속해요. 근데 댈러스와의 경기에서는 좀 그 템포에 끌려가는 모양새?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얘네가 시리즈 내내 그 야투 시도 자체가 한 160에서 170번밖에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안 던지는 양상이 있다. 그런 것들도 그렇고 저는 그냥 언더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는요. 솔직히 승패 방향은 내일 갑자기 뭐 오클라호마가 다른 날보다 야투 좀 터지고 수비도 조금 되고 하면서 댈러스를 좀 어려움을 겪게 한다면은 왜냐면 지금 댈러스가 다른 애들이 올라올 만큼 어빙이 약간 좀 불안하거든. 그래서 돈치치도 조금 못해주고 다른 애들도 야투 난조 겪는다면은 또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나는 그냥 언더가 제일 나은 선택지인 것 같네. 얘네들은 템포도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저는 언더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데스리가 현재 순위표 같은 거 보면서 얘기 좀 할게요. 유럽 대항전 지출권에서도 6위 자리면은 이제 유로파, 7위 자리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호펜하임이랑 프라이부르크가 승점 1점 차이밖에 안 나는데 오늘 호펜하임이 뮌헨이랑 하거든요. 최종전을요. 그래서 이 프라이부르크가 만약에 오늘 승리를 거둔다. 7위 자리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 정도의 팀이라면은 이 유럽 대항전에 진출하는 게 팀 재정상에 꽤나 도움이 되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는 7위 자리를 탐낼 만도 하다. 그런 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강등권 보시면요. 보쿰, 마인츠, 우니온 베를린. 보쿰까지는 어쩌면은 강등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사이즈가 있기는 있거든요. 이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데스리가는 이렇게 순위 산정 방식이 승점 다음에 골득실을 봐요. 그 다음에는 상대 전적 보고 상대 전적도 뭐 1승 1패 동률이면은 아니면 2 무승부면은 상대 전적 간에 이제 골득실 우위가 어느 쪽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따지는데 이렇게 오늘 지금 강등권에 위치해 있는 이렇게 세 팀 얘네들의 상대 전적이랑 골득실 같은 것들을 봤단 말이에요. 16위랑 14위 간에는 보쿰이 상대 전적 2승으로 상대 전적은 앞서. 근데 이게 골득실이 보쿰이 마이너스 29고 유니온 베를린이 마이너스 26이란 말이죠. 보쿰이 만약에 지면요 어쩌면은 얘네 위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쿰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입장이고 여기 뭐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보쿰이 최종전을 패배 그러면은 여전히 지금 16위들이랑 승점 3점 차인데 승점 3점 차가 유지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우니온 베를린이 이긴다? 그러면은 보쿰이랑 우니온이랑 동률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골드실 차이가 보쿰이 패배하면은 이 마이너스 3점 정도의 격차를 못 좁히기 때문에 보쿰이 16위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보쿰은 오늘 브레멘 원정을 떠나는데요. 비기기만 해도 잔류의 성공이에요.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3.4점을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보쿰은 비기기만 해도 잔류입니다. 근데 졌는데 우니온 베를린이 이겨. 그러면 일단 밑으로 바뀌죠. 그리고 마인츠랑 지금 승점 1점 차인데 마인츠까지 무승부 이상을 거둔다. 마인츠도 골득실이 보쿰보다 훨씬 괜찮거든요. 그래갖고 보쿰은 이런 경우의 수 상으로는 강등할 수 있는 확률이 아직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브레멘 원정에서 반드시 무승부 이상의 성적을 거둬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마인츠, 볼프스부르크 원정을 떠났는데 얘네도 비기기만 해도 잔류해요. 올 시즌에 이제 마인츠가 무승부가 14번이나 되는데 최근 마인츠가 꽤나 막바지 때 분위기도 좋았었고 마인츠도 만약 오늘 패배를 해 볼프스부르크한테 졌는데
반대로 우니온 베를린이 이긴다. 이러면 승점 2점 차를 앞서가는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냥 비기기만 해도 승점 1점을 확보하면은 골득실 12점 차이는 못 뒤집기 때문에 거의 그래서 마인츠도 비기기만 해도 거의 잔류인데 만약에 지면은 우니온 베를린이 이긴다. 그러면은 얘네가 또 자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승점 30점에 놓여있는 우니온은 오늘 반드시 이겨야 돼요. 프라이부르크랑 홈에서 경기를 하는데 일단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되죠.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프라이부르크도 이 8위 자리에 있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 진출을 위해서는 이 최종전을 승리를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긴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유니온 베를린이 마냥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최종전 상으로는 이런 경우의 수들이 있다. 이런 것들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보쿰이나 마인츠 같은 애들은 무승부도 괜찮아 보이고 우니온 베를린은 이겨야 되긴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승리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이네 나는. 자, 이탈리아 세리에 오늘 두 경기 있습니다. 레체, 아탈란타, 토리노, AC 밀란 이렇게 있는데 아탈란타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에 있죠. 바로 직전 경기에서 아탈란타가 홈에서 로마를 꺾으면서 어느 정도 서열이 정리가 된 거는 맞아. 아탈란타 한 경기도 덜했고 승점도 3점 앞서는 상황이라 가지고 아탈란타 입장에서는 어쨌든 1코인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맞는데 그래도 로마의 이런 불타는 추격 의지를 무시할 수는 없고 오늘 아탈란타가 레체 원정에서 만약에 승리를 거둔다.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 짓는 셈이에요. 상대 눈쪽 좋고 이렇게 그 골드실도 크게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뭐 레체는 딱히 엄청 뭐 대단한 이런 그 동기부여는 없습니다. 레체는 원정 바본데 홈에서는 그래도 꽤나 대부분의 승점을 가져간 바가 있다. 이런 것도 말씀드렸었고 다음에 이제 밀란이랑 토리노 경기가 있는데 토리노도 지금 뭐 별다른 뭐 동기부여는 없는 입장인데요. 밀란도 마찬가지죠. 밀란도 그냥 지금 승점 전체 2등에다가 이 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는 지경은 아닌데 그래가지고 오늘 밀란이 다소간에 이렇게 좀 로테이션을 많이 돌릴 것 같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가 오늘 예상 선발 명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테라치아노라든지 그리고 유누스, 무사, 요비치, 오카포 이렇게 이런 친구들은 확실히 좀 벤치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꽤나 많은 로테이션을 돌린다는 거.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제 왼쪽 라인 테오 에르난데스와 레앙에서 시작되는 밀란의 이런 공격 천병 역할을 오늘은 좀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생각들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오늘 생각보다 밀란이 아주 편하지는 않은 날이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밀란의 뭐 마행 같은 거 보는 거는 조금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토리노가 워낙에 빡센 상대이기도 하고 이 토리노 역시 리그에서 무승부가 굉장히 많은 팀이죠. 14번이나 무승부를 거뒀었고